위아, 오랜만입니다. 위튜브입니다. 또 의도치 않았지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게 됐네요. 양도 많아. 어, 그래도 내일 모레 월요일이 시험이니까,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 저기 이번에 오답노트 하는 학생들 많은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풀이를 거의 그대로만 오답노트에 적어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 그리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좀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태양계 어느 행성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하고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 크기와 질량이 지구랑 비슷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줄을 보자마자 후보를 추려야 되겠죠. 아, 얘 지구형 행성일 가능성이 크구나. 음, 그러면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구랑 비슷하댔으니까 지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금지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나왔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금성.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온실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표면 온도를 가지는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2번 찍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특징을 나타낸 거가 지금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가에서 마가까지를 태양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각 행성이 무슨 행성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순서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행성이 일단 무슨 행성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행성, 그리고 큰 붉은 점과 가로준 무늬가 있다. 다 목성에 관련된 얘기죠. 목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큰 붉은 점, 이거를 대적점이라고 했고, 대적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 이제 대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기에서 생기는 이런 소용돌이에 의해서 생긴 것이 대적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가로줄 무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자전, 지구보다 11배 정도나 반지름이 큰 행성이고, 이거를 이제 건널비나 이런 면적, 2차원 도형으로서 생각하면 거의 100배 정도가 되는 크기의 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행성이 지구보다도 2배나 더 빠른 자전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전하는 속도는 지구보다 수십 배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로줄 무늬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목성이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가로줄 무늬가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암석형 행성이었으면 빠르게 돌아도 줄무늬가 생기진 않습니다.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무늬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이건 아까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금성이죠. 네, 그러고 표면이 붉은 토양으로 되어 있으며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간이 있다. 화성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붉은 토양은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어서 붉은 토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얼음,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던가, 그다음에 극쪽에 얼음이 있는 걸 통해서 이제 물이 있었다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물이 있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살 수 있을 가능성도 가장 높은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 대기가 거의 없어 밤낮의 온도차가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이거는 뭐 수성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를 보면은 이제 행성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달은 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성에 관련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비열 개념을 배우면서 어,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밤낮의 온도차가 크구나라고 약간 암기식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운석 구덩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지금도 충분히 되죠. 대기가 없으니까 대기의 마찰로 인해서 원래 사라져야 했을 행성이 운석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다 충돌하면서 생긴 운석 구덩이가 많다. 그리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지구 같은 행성이었으면은 이 대기에 의해서 어, 구덩이가 생겨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길바닥에다가 모래구덩이를 파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구덩이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그 이전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수성이랑 달 같은 경우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뭐 100만 년 전에 생겼던 구덩이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운석 구덩이가 많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청록색의 행성으로 자전축이 거의 누워 있는 건 천왕성의 특징이죠. 유일하게 거의 누워 있는 형태로 자전을 하고 있는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순서를 따져봤을 때 일단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이니까 얘가 1번, 그 다음이 2번이 금성이고요. 그 다음 지구, 화성. 지구는 없으니까 화성이 3번, 그 다음 목성이 4번, 그 다음 천왕성이 5번입니다. 순서를 모르면 조금 문제가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에. 초등학생들도 외우고 다니는 거니까.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꼭 외워주세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답은 라나, 다, 가, 마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 넘어가서 태양계 행성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여기 후보에 따라서 하나씩 구분해 보면 되겠죠? 목성형 행성인가? 예, 아니요. 목성형 행성이 맞으면 여기에는 목토천해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오에는 소금지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음. 그리고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목토천해가 다 이제 고리는 있습니다. 목성도 고리가 있고 토성도 고리가 있고 다 고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말 눈에 잘 보이는 뚜렷한 고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토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아니오에 이제 그러면은 목천해가 왔을 건데 이 중에서 표면에 붉은 점, 대적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점이 있는 건 목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천왕성, 해왕성 중에서 표면에 검은 점이 있는가? 대흑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대흑점은 해왕성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여기엔 자연스럽게 천왕성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행성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는가? 수금지화 중에서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은 건 수성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극의 흰색의 극관이 있는 건 화성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위성이 있는가? 남은 게 지금 금성과 지구인데,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다라고 했고요. 지구는 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달 한 가지가 있고 화성은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성 지구 중에서 위성이 있는 건 지구고요. 그리고 위성이 없는 건 금성입니다. 그럼 각 숫자에 해당하는 행성 이름이 아닌 것은 정말 재밌는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토성 나왔고 해왕성 나왔고 수성, 화성, 지구 이렇게 5개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 없는 게 2번 천왕성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 4번, 4페이지에 문제 3가지 보겠습니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관련 문제네요. 음, 질량과 반지름에 따라서 두 집단 A, B로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태양계 행성 집단이면 뭐 지구 행성, 목성 행성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량도 오른쪽에 있고 반지름은 위쪽에 있으니까 우리 그래프 상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고 위로 가면 큰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큰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질량과 반지름이 큰 행성들끼리 모여 있는 걸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B도 똑같은 개념으로다가 왼쪽에 있으니까 질량이 작고요. 반지름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죠, 그래프에. 그러면 얘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구나. 어,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A 행성들은 위성이 많다.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이 많다. 위성이 많죠? 목성과 토성은 100개 이상의 위성이 있다라고 했고, 천왕성과 해왕성도 수십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B 행성들은 고리가 있다. B는 지구형 행성이고요.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습니다. 다음, A 행성들은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성형 행성은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수소나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원소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수소 헬륨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체구나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1번. 다음 2번 문제. 태양계 행성을 나누는 기준 중 결과가 다른 하나는 질량으로 나누면 지구형, 목성형이 나뉘어집니다.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목성 행성은 질량이 크고,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은 작고 목성 행성은 크고, 고리 유무는 지구형 행성은 없고 목성형 행성은 있고, 표면 상태는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위성 유무라고 나와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위성이 없는 애들, 위성이 없는 애들은 수성과 금성밖에 없습니다. 지구랑 화성은 각각 한 개, 두 개의 위성이 있고, 목성 행성은 위성이 많죠. 그래서 위성 수에 뭐 많고 적음 이랬으면은 그것도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유무라고 하면은 하나만 있어도 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금지화와 목토천해로 나뉘어지는데, 얘는 수금과 지화 목토천해로 나뉘어지니까 결과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걸 날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3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보다 질량이 작다. 맞아요. 다음, 목성의 행성이 지구 행성보다 크기가 크다. 맞아요. 앞에서 다 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번,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가 있다. 맞죠? 지구형 행성 중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와 화성이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건 지구뿐입니다. 화성은 양극간에 얼음이 있다라고 했죠. 고체 상태의 어, 물이 있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음, 이 우리 다 알고 있죠. 물이 이제 0도에서 녹아서 100도에서 끓는 물질인데, 이 화성의 기온은 아무래도 화성이 지구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은 예전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액체 상태의 물은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만 X 상태의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은 뭐 아까 다 얘기했죠. 목성 행성은 위성이 많습니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 문제죠. 태양 표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지금 보면 표면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각각의 우리 태양 표면에서의 특징을 우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녀석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쌀알 모양으로 좀 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제 교차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면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특징을 우리는 쌀알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문제를 보다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는 쌀알무늬다. 쌀알무늬가 아니라 흑점이죠. 흑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A는 주변보다 온도가 약 2000도 낮다. 맞습니다. 흑점은 이제 태양의 표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 6000도 정도가 되는데, 흑점은 4000도의 온도를 가진다. 약 4000도. 그래서 2000도 정도 낮은 온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했고, 생긴 이유는 이 태양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그렇게 좀 평안한 상태가 아니다. 가만히 있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태양 내부가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폭발적 큰 에너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천체다 보니까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때 이제 뜨거운 물질이 대류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흑점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시기일 때는 이 흑점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도,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은 내부가 더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 내부 물질이 위로 올라오는 곳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서 흑점이 더 많이 생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정말
150% 정도 태양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A의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아니죠. 변하죠. 변하고요. 우리는 이 흑점의 수가 변하는 거를 근거로 태양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예측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4번. B는 태양의 자전에 의해 발생한다. 자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물질의 대류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류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좀 1학년에 맞는 표현으로는 내부 물질의 순환, 내부 물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더 뜨겁고 내려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차갑기 때문에 이런 밝기 변화가 생기고 그게 우리 기준에서는 쌀알 모양처럼 보여서 쌀알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B는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잘 관측된다. 쌀알 무늬는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잘 관측된다.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요, 표면은 안 보입니다. 가려져서 표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관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관측할 수 있는 건 이제 평소에 볼 수 없는 태양의 대기가 계기일식 때 관측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평소에도 그냥 보여요. 지금 해 떠 있을 때 밖에 나가갖고 올려다 보면 보입니다. 물론 태양 투영판을 이용해서 태양 필터를 이용해서 빛을 정말 99.9% 이상 줄이고 확대를 시켜갖고 관측했을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맨눈으로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좋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오른쪽에다가 심심하면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다가 다시 오는 것도 괜찮겠죠.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꼭 직접 관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위험한 것들은. 어찌됐든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고요. 2번 문제. 그림은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흑점수가 이렇게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약간 주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이거 관련된 이제 내용도 마찬가지 보기에 나와 있을 거니까 같이 문제랑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 흑점수는 약 11년을 주기로 변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 중에서 근데 뭐 그냥 11년 주기로 변하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더 설명할 건 없는데 이 주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주기라는 건요. 반드시 사이클을 돌고 한 번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 돌아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A와 B가 있죠. A에서 B로 가는 걸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한 번 많아지는 한 번 더 돌아오는 봉우리 있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가는 시간 혹은 이 B를 밑바닥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마루랑 골이라고 하는데 마루 골이란 표현 쓰면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대기라 하고 여기 밑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밑바닥에서 밑바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걸 주기라고 하는 거고요. 어, 꼭대기에서 밑바닥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A 기준으로 볼까요? A가 지금 196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950년 후반쯤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올라왔던 꼭대기 보면 거의 1970년이죠? 그러면 10년보다 약간 더 긴 11년 내지 뭐 12년 정도라고 해도 뭐 무방하니까 약 11년을 주기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 시기에 코로나의 크기가 커졌을 것이다. A 시기는 지금 흑점수가 최대화된 시기고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흑점수가 커졌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흑점수가 커졌다라는 건요. 아까 우리 흑점이 생기는 원리,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내부에 있는 물질이 원래는 좀 잘 올라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내부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좀 정상적인 흐름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 생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태양이 평소보다 더 발광을 하고 있다. 태양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흑점수가 많다라는 건 태양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A 시기는 지금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예요. 근데 이때 코로나의 크기가 커졌대. 그럼 맞는 말이죠.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요, 뭐든지 다 스케일 크게 할 겁니다. 코로나도 커질 거고요, 홍염도 더 많이 생길 거고요, 플레어도 많이 생길 거고요, 우리 지구로 오는 태양풍도 많아질 거고요. 어, 어찌됐든 더 이제 크게 스케일 크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디귿. B 시기에 지구에서는 오로라가 더 자주 나타난다. B 시기가 지금 밑바닥 골이 있는 흑점수가 가장 적은 시기죠. 흑점수가 적다라는 건 태양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 즉 태양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좀 약간 침체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더 자주 나타나는 건 지구랑 뭔 상관이 있느냐? 태양 활동과 뭔 상관이 있느냐? 아까 태양풍 얘기를 했었죠.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은 태양풍이 지구로 더 많이 온다라고 했고, 그럼 그 태양풍 입자가 지구의 방어막인 자기장을 뚫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 오로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때래, 비시기는. 그러면 태양풍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럼 지구로 태양풍 입자가 그렇게 잘 많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라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리얼 보겠습니다. A보다 B 시기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대놓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는 A 시기가 더 활발하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고요. 태양의 흑점을 4일 간격으로 관측해서 나타낸 거고, 사실 아니다. 이 문제도 풀 가치가 있긴 하니까 봅시다. 보면요, 태양의 흑점이 처음과 4일 후와 8일 후에서의 위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동쪽 쪽에 이렇게 흑점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흑점이 발이 달려갖고 이동을 하느냐? 그럴 리는 절대 없겠죠. 흑점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움직인 건 흑점이 아니라 이 흑점이 찍혀 있는 태양 자체가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태양의 자전을 나타내는, 태양이 자전함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태양은 자전한다. 맞죠? 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점의 이동 속도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 느리다. 적도 부근을 보면요. 원래 여기쯤에 있다가 이쯤으로 왔네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이동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극지방. 여기 우리 저기 뭐야. 극과 적 반대되는 개념이 적도입니다. 혹시 적도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봐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적혀 있지만은 우리 지구도 적도지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쪽을 지금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양쪽 끝을.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설명합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음, 극쪽에 있는 흑점을 보면요. 처음에 여기 찍혀 있다가 이쯤에 찍혀 있으니까 이동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이동을 안 했죠. 그래서 흑점의 이동 속도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 느린 게 아니라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크게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약간 사족을 달자면은 이런 식으로 적도와 극지방에서의 그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른 이유는 태양이 가스로 이루어진 태양이 고체 암석형인 어, 그런 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별이 암석일 수는 없긴 한데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암석이었다면은 이런 식의 적도와 극지방에서의 극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얘가 이제 가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 적도와 극지방에서의 이동 속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디귿. 흑점은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동쪽에 있던 게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음. 그리고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아,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자전하는구나.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태양의 대기 및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대기와 대기 현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음, 첫 번째는 태양의 광구 주변에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층입니다. 이 얇게 되어 있는 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채층이라고 부릅니다. 채층. 그리고 B는 이 태양의 광구 표면에서 불꽃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꽃처럼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홍염이라고 합니다. 홍염.
그리고 이것도 이제 태양의 대기인데 이번에는 훨씬 두꺼운 대기죠. 멀리 뻗어 있는 약간 백색의 진주색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러한 대기층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걸 보겠습니다. 1번 A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이다. 채층은 대기입니다. 표면은 광구라고 하죠. 광구. 그 다음 2번 B는 흑점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폭발 현상이다. 어, 이거는 그냥 화염처럼 올라오는 홍염이라고 봐야지. 폭발은 플레어죠. 그래서 이거는 플레어라고 바꿔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C는 채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대기층으로 온도가 매우 낮다. 이런 보기를 조심해야 되죠. 채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대기층까지는 맞는데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낮다 높다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기 광구랑 비교했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광구의 온도가 약 6,000도씨 정도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낮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온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C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크기가 작아진다. 활발하면요, 뭐든지 다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활발한데 작아지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ABC는 5번. ABC는 평소에 잘 관측되지 않지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관측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죠. 다 지금 대기이기 때문에 대기를 평소에 보려고 해도 광구 때문에 광구의 빛이 너무 밝아서 대기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만 관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로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기일식 때 촬영한 사진이죠. 이거 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광구인데 지금 일식으로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측이 가능한 그런 사진을 힘들게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가 문제를 그래 넣어놨었죠. 망원경 문제 두 문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배율로 먼저 관측한 후 저배율로 관측한다. 바로 틀린 게 나왔죠? 뭐든지 저배율로 관측하고 고배율로 보는 겁니다. 물론 고배율로 먼저 관측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힘들 겁니다. 100배, 1000배, 만배 확대하고 어, 뭔가 물질을 찾으려고 하면은 일단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 이제 어디 있는 글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나서 확대를 해서 글자를 보지, 글자를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찾진 않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현미경도 마찬가지. 현미경도 무조건 낮은 배율로 일단은 상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찾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배율로 관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파인더라고 하는 관측을 도와주는, 일단은 저배율로 먼저 관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과학실에서 이제 실험해보면서 어렵다라는 걸 아마 다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확인한다. 당연한 소리죠. 내가 달을 관측하고 싶은데 지금 나갔더니 달이 이미 져 있어. 달을 볼 수가 없죠. 내가 목성을 관측하고 싶은데 목성이 이미 졌어. 볼 수가 없죠. 내가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보지는 못할 거 아니야. 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망원경을 지지해주는 삼각대는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평평한 곳에 설치 안 하면 망원경이 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쓴 건 싸구려 몇 수십만 원짜리 망원경이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망원경 쓰는데 망원경 넘어지면은 그건 대참사입니다. 그다음 4번. 태양 관찰할 때는 투영판이나 태양 필터를 사용한다. 맞죠? 그냥 맨눈 관찰하면은 어, 절대 안 된다. 눈이 익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태양 필터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마저도 부담스러우면요. 여기 2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투영판입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다음 5번. 파인더와 주 망원경의 중심 방향을 일치하도록 하여 망원경의 시야를 맞춘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하는 과정의 일부, 투영판을 이용해서 태양을 관측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그 태양 찍은 사진이랍니다. 태양이 이렇게 나왔대요. 보겠습니다. 기억, A는 투영판이다. 맞죠? 다음, 니은. 그림 나는 태양 필터를 사용하여 관측한 사진이다.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한 사진이라고 했는데 맨눈으로는 했으면은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그냥 허여멀건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흑점까지도 나오는 거는 태양 필터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가와 나 모두 흑점을 관측할 수 있다. 여기에도 흑점 나옵니다. 투영판도 흑점 나와요. 여기도 지금 흑점 보면 이거 흑점 보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어, 절반 정도 했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전주기 1일이다. 맞죠? 어, 이거 상식이죠. 모르면 안 됩니다. 2번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이것도 맞죠? 근데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24시간 동안에 360도로 도니까 24분에 360. 이렇게 360도를 24시간마다 도는 거니까 약분을 해주면 15도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지구의 자전으로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된다. 맞죠? 어, 이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을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달도 뜨고 지고요, 별도 뜨고 지고요, 태양도 뜨고 지는데요. 달이 뜨고 지거나 별이 뜨고 지는 건 우리가 살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태양이 뜨고 지는 건 관심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왜? 태양이 뜨면 밖이 밝고요. 태양이 지면 밖이 어둡습니다. 그게 각각 낮과 밤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낮과 밤이 반복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별이 실제로 움직여서 별의 일주운동이 나타난다. 틀렸죠? 별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요.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다음 5번.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보면 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맞습니다. 동에서 서로 돌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넘어가서 그림은 어느 맑은 날 밤에 4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북두칠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0시에 북두칠성 B 위치에 있었다면 4시간 후 북두칠성의 위치와 이동한 각도를 차례대로 적은 것을 고르면 20시 북두칠성이 지금 여기 있었대요. 근데 4시간 뒤에 어디 있을 것이냐를 예측하라고 하는데 A로 갔을 수도 있고 C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북극성이 있는 걸 보아서 북쪽 하늘이고요. 애초에 북두칠성도 북극성 바로 근처에 있죠. 북쪽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북쪽 하늘에서는요, 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은 지금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A에서 관측이 가능할 거고요. 그때 이동한 각도는요,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시간에 15도씩 회전을 하죠. 지구가 1시간에 15도씩 돌면은 일주 운동도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4시간이면요, 15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1시간에 15도니까.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북쪽 하늘을 향해서 사진기를 2시간 동안 노출시켜서 찍었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1번. 지구의 자전 방향은 A다.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고 있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근데 사실 나는 이거를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지구가 아니라 여러 천체의 일주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별이든 달이든 태양이든 항상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진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천체의 일주 운동 방향과 자전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겉보기 운동에서 일어서서 내가 회전을 한다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시계 방향으로 본다면 내가 관찰하는 내 방이라던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되겠죠? 그때 내가 관찰하는 그런 주변 구조물들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는 이미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북극성 기준으로 해서 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시계 반대 방향인 B 방향이 천체 일주운동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체 일주운동인 거야. 그러면 자전은 일주운동과 반대니까 자연스럽게 A 방향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자전 방향은 A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B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다음 별이 이동한 각도는 30도이다. 각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지 하고 문제를 보면은 2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죠. 위에서 했죠. 15도씩 4시간이니까 60도였고 얘는 15도씩 2시간이니까 30도가 맞습니다. 15 곱하기 2, 15 곱하기 2. 다음 일주운동의 중심에 있는 별 P는 북극성이다. 북극성이죠? 북쪽 하늘에서 이 별 하나를 중심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별은 북극성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현상은 별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똑같은 거 위에 이거랑 똑같은 건 또 나왔네.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서가 없이 나타낸 거죠. 순서 없이니까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게 먼저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구의 공전 방향과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그리고 별자리의 연주운동 방향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공전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구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증명을 했었죠. 여기 밑에 있는 2번 문제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을 때 A 위치에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전갈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갔고 지구가 이쪽에 위치에 가면 이쪽을 B 위치라고 합시다. B 위치를 여기라고 합시다. 그럼 B 위치에선 태양을 보면은 염소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지구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전갈에서 염소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죠. 같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똑같은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별자리 연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천구상에서 우리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기준에서 A에서 B로 갈 때 태양이 전갈에서 염소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태양 쪽으로 전갈과 궁수와 염소가 왔다. 전갈, 궁수, 염소가 태양 쪽으로 시계 방향 쪽으로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 연주운동 방향은 이 태양이 움직이는 연주운동 방향과 반대인 동에서 서쪽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해가 잘 된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다라고 했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걸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가를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별자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 서쪽 하늘에서 태양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관측을 했기 때문에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럼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별자리의 연주운동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별자리의 연주운동처럼 보이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별자리 연주운동이 동에서 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거예요. 별자리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가니까 점점 서쪽으로 가는 게 더 뒤에 있는 일이 되겠죠.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서쪽으로 이동한 이게 지금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거는 가장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서쪽으로 가장 덜 내려간 요게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있는 얘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순서대로 해서 보면은 점점 서쪽으로 별자리가 내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황도 12궁과 지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지구가 여기 있대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요. 천구상에서 우리가 확장을 해볼까요? 확장을 해보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쭈루루룩 하면서 여기 전갈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전갈자리에 태양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면은 태양은 지금 어찌됐든 이 황도 12궁 중에서 정갈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갈자리 쪽에 있으니까 정갈자리가 제일 잘 보이겠구나라고 하면은 큰 오산이다 라고 했었죠. 왜? 태양이 지나가고 있으면 거기는 태양밖에 안 보입니다. 한낮에 우린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낮에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물어볼 리가 없고요. 한낮엔 태양밖에 안 보이니까. 한밤중에 볼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밤이 되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은 태양 방향을 보지 못하고 그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밤이니까. 여기서의 한밤은 태양이 완벽하게 태양이 지고 난 후에 6시간 정도가 지난, 정확하게 지구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간인 12시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갈자리와 정반대에 있는 황소자리가 아마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황소자리가 되는 겁니다. 남쪽 하늘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게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낮 12시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게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어, 왜냐하면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 새벽에, 그때는 태양이 동쪽에서 보일 거고요. 한낮, 정오, 12시, 밥 먹을 때, 이때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죠. 그래서 남쪽에 이제 태양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태양이 지려고 할 때, 밤 5시, 6시, 오후 5시, 6시, 그때쯤에는 태양이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떠오른 별자리들도 정반대에 있는 거는 6시쯤에 아마 이 황소자리가 떠올랐을 거고요. 12시에 남쪽 하늘에 있었을 거고, 태양이 뜰 때쯤 되면은 황소자리는 서쪽 하늘로 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다음 3번 문제.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나씩 봅시다. 낮과 밤이 반복된다. 낮과 밤은 얼마나 어떤 주기로 반복이 되죠? 낮이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린다? 하루가 걸리죠? 하루가 걸리면요, 이건 무엇이 되는 거다? 자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요,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하세요. 공전에 의해서 나타날 거면요,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하루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뭐 낮과 밤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전이고요. 계절에 따라 관측하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지금 계절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년 주기로 돌아오죠. 여름이 지나가서 다시 여름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전과 연관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돈다. 원을 그리면서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하루가 걸렸어요. 자전입니다. 원래라면요, 별도 뜨고 지는 건데 북쪽 하늘에 있는 것들은 뜨고 지지 않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미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여 1년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1년이란 얘기 나왔죠? 1년이면 공전인 겁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올 거고요. 그걸 태양의 영주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답은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구주위를 공전할 때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나와 있네요. 사귈 때 달이 위치한 곳을 고르랍니다. 우리가 사귈 때 위치하는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위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A, B, C, D에서 각각 어떤 위상으로 보일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겠네. 일단 A부터 봅시다. 지구에서 A를 바라보면요. 오른쪽은 지금 밝게 보이고 왼쪽은 어둡게 보이죠. 태양이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햇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햇빛이 왼쪽에서 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화살표도 반대로 나오겠죠. 관측을 어떤 방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는가를 좀잘 봤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든 얘는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요렇게 잘라갖고 요 뒷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뒷부분 안 보이고 요 앞부분만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밝아 보이고 왼쪽이 어두워 보이는 요런 느낌의 요런 느낌의 오른쪽이 밝아 보이는 달이 보일 겁니다. 오른쪽이 밝아 보이는 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상현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현달. 상현.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갔고 돌아가지고 B 위치로 왔다. 그럼 지구는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부분만 보이게 되는데 앞부분이 지금 다 밝아 보이죠. 잘 그려보자. 어, 이렇게 절반 앞을 봤을 때 전체가 다 밝아 보이는 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이때 보이는 달은 보름달이 보일 겁니다. 보름. 그리고 또 좀 더 시간이 더 흘러서 C 위치로 왔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입장에서 여기를 보면 왼쪽이 밝아 보일 겁니다. 왼쪽이 밝아 보이니까 왼쪽이 밝아 보이는 이런 모양의 달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러한 달을 우리는 하얀 달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얀. 그리고 마지막 지구에서 달이 이 위치에 왔을 때 관측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달의 어두운 부분밖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아예 달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때를 사기라고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안 적었네. 보름을 과학에서는 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 망이라는 표현에 좀 더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달의 위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사귈 때 위치한 곳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일단 D가 되고요. 그다음 C에 위치했을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위상은 하얀 달이니까 2번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더 많이 나왔네요. A부터 H까지 나왔네.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달이 A에 위치할 때를 망이라고 한다. 달이 A에 위치하면 검은 거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망이 아니라 삭이라고 해야겠죠. 삭. 달이 B에 위치할 때는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없다. 달이 B에 위치하면요. 이렇게 지구에서 B를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싹 자르면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잘리겠네요. 그러면요. 여기 약간 여기 부분 약간 보여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큼은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달을 관찰하면요. 이런 느낌의 달이 보일 겁니다. 이런 느낌의 달. 어, 이 달을 초승달이라고 하죠. 초승달. 그래서 달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초승달이 보일 겁니다. 다음, 달이 C에 위치할 때와 G에 위치할 때의 위상은 같다. C에 위치할 때는요, 요게 보이고요. 다음에 G에 위치할 때는요, 요게 보여요. 둘 다 반쪽이니까 같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 C는 상현, G는 하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요. 추석에는 달이 E에 위치하며, E에 위치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밝은 부분이 다 보이죠? 그래서 E에 위치하면 보름달이고요. 가장 오랫동안 달을 볼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태양이 지금 여기 있잖아. 태양이 여기 있죠? 태양과 보름달은 정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기 시작할 때 보름달이 뜰 거고 보름달이 지기 시작할 때 태양이 뜰 겁니다. 정반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자마자 보름달은 뜨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지자마자 태양이 뜨는 정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달이 H에 위치할 때는 H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너무 못 잘랐어. 지구에서 이렇게 보게 될 거고, 그때 보이는 위상을 잘라갖고 보면은, 이렇게, 어, 여기 부분이, 밝은 부분이 조금 보이죠? 좀 보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왼쪽에 약 4분의 1 정도, 지금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너무 못 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 음력 23에서 24일경, 23, 24일쯤이면 하연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H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음력 한 27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음력 27일 전후. 음력 26, 27, 28. 이 정도는 돼야지. 23, 24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얀 달. 이건 아예 틀렸죠. 우린 이렇게 생긴 달을 못 그렸지만, 이렇게 생긴 달이 맞나? 수화기처럼 생긴 했는데, 어쨌든 다시 그려볼까? 약간 이런 모양. 이렇게 왼쪽만 4분의 1만 보이는 달을 하얀 달이 아니라 금음달이다. 금음달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끝났다. 1, 2, 3번 보겠습니다. 일식 월식이죠.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식 월식이 각각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네요. 일식부터 봅시다. 일식이 뭐냐? 태양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알고 있으면요. 이걸 틀릴 수가 없어. 태양이 안 보이려면 앞에 누가 가려야 되느냐? 달이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B 위치에 왔을 때 태양이 들어오는 빛이 가려지면서 지구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B에서 일식이 일어날 겁니다. 태양이래. 달이 사계 위치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 월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달이 가려져야 되는데 달이 가려질 수 있는 건 누가 달을 가릴 수 있냐? 지구가 달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서 안 보이게 되는 월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D에서 월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네요. 3번. 자, 다음. 그림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지금 보면은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문제 바로 봐도 되는데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물체에 의해서 가려지게 됐을 때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림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차단되는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했고요. 일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각도에 생기는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A는 지금 본 그림자 영역에 해당되죠. 이 본 그림자 안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태양이 아예 보이지 않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고요. A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런 반그림자. 반그림자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월식도 비슷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월식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어요. 월식은 이 반그림자 안에만 달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그냥 달이 보입니다. 약간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D는 본 그림자 안에 지금 완전히 들어온 상황이죠. 이러면 개기월식이다. 개이월식이 아니라 개기월식. 개이월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E 이렇게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의 부분적으로 겹쳐졌을 때를 부분월식이다. 이러고 봅시다. 1번 A 지역에서 개기월식을 볼 수 있다. 일식이죠. 이거는 태양이 안 보이는 거니까 일식 월식 구분 잘해야 됩니다. 낚이지 마세요. 이런 저급한 저급한 낚시에 낚이면은 이 송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낚일 만한 거에 낚여야지. 송사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월식이 아니라 일식이다. 다음 2번 B 지역에서 일식을 관측할 수 없다. 부분 일식도 일식입니다. 보니까 뭐 굳이 따지면 관측할 수 있죠. 근데 좀 보기가 마음에 안 든다. 다음 3번 달이 C에 위치할 때 부분 월식을 볼 수 있다. E는 맞는데 C가 틀렸어요. 다음 4번 달이 D에 위치할 때는 달의 위상이 망일 때이다. 그렇죠. 원래였다면
지금 태양의 빛을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망이죠, 이때는. 어,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 일식과 월식은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구의 공전이라고 보기엔 지구의 공전에 의한 영향도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지구가 도는 것도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 배열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99% 이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구가 아니라 달의 공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이 지구주위를 돌면서 그, 뭐랄까, 상대적인 위치의 배열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또 본그림인지 반그림인지 또 나왔죠? 아까 다 위에서 설명한 거니까 바로 갈게요. 1번, 달이 A에 위치할 때 부분 월식이다. 맞아요. 반그림자, 본그림자 걸쳐있는 부분. 2번, 달이 B에 위치할 때 달이 관측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계기월식을 기억나죠? 배웠다면은 알 건데 달이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저기 14페이지를 한번 가서 볼게요. 어딨냐? 이런 식으로 계기월식은 달이 붉게 보입니다. 블러드문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약간 영미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빛이 이게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빛이 일부 퍼져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산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좀 너희들이 겪어본 예시로는 태양에서 생기는 노을과 같은 예시랑 비슷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원래는 바로 밤이 돼야 되는데, 어, 분명히 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넘어 내려갔다면은 빛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안 오기 때문에 어두워야지 정상인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 빛이 퍼지기 때문에 약간 퍼져서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노을이라던가 이렇게 하늘이 좀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 있는 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붉게 보이는 그런 산란된 퍼진 빛이 달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다시 우리 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완전하게 안 보이는 일은 생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난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측은 되니까. 관측은 보는 거니까. 3번. 달이 C에 위치할 때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안 일어나요. 그럼 4번. 월식은 달의 위상이 망할 때 일어난다. 망할 때 일어나죠? 태양, 지구, 달이 여기 있으면 망입니다. 지금 월식 지구에 의해서 가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원래라면은, 여기에 있는 지구에서 보이는 왼쪽 부분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 맞죠? 5번. 월식은 지구의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지구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러면 이 검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여기 사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여기 사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반대편에 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낮이겠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낮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니까, 밤이라면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식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식은, 이렇게 똑같이 낮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어, 그리고 아예 부분 일식조차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월식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식 월식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런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차이에 의해서 어, 틀리면 억울하잖아. 이게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쓴다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건 어려울 만해. 뭐 위상변화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공전, 뭐, 위성변화에, 연주운동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쉬운 것들 있잖아요, 쉬운 것들. 이런 거, 지구형성, 목성형성, 뭐, 수금지와 목도천의 특징, 이런 것들은 좀, 어? 외워갖고 하루 이틀만 공부해도 이런 것들은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만 외워갖고 해도, 5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50점도 안 되는 점수 받고 이런 건 진짜 좀, 부모님한테 죄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어, 마지막까지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잔소리로 끝나게 되네요. 지금 1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잘 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